이재명 특명 받았나? 이화영, 김용 입막아라. 그리고 조국은 황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조국의 황제 옥살이부터 전해드리죠. 조금 전에 이게 나온 내용인데 보도가 조금 전에 됐습니다. 일단 지금 이 사면 요구가 계속 밀려들고 있죠. 이재명에게 마치 청구서를 제시하는 것처럼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를 빨리 풀어다오. 이게 지금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이하영, 김용 뭐 이렇게 계속 송영길까지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자, 조국 사면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 뭐 그 친명계의 자장이라는 정성호가 불씨를 지폈고 거기에 조국이 이 소위 무슨 뭐 옥중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면 대상이다 이렇게 자기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 조국이 자기 당에서 조국은 출마를 못하지만 지난 대선에 자기 조국 당에서 후보를 안 내서 이재명 표를 잠식하지 않았고 자 그러고 그 전에 이재명이 이 집권하면은 빨리 사면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 약속을 지켜라. 이런 진행이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국은 지금 이미 특권 계급층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선으로 인해서 본인이 마치 공동정부의 일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조국 당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 검찰을 뭐 해체를 하는데 이 민주당과도 호흡을 맞추는 그런 상황인데 자 조국이 어떻게 이 황제 수감이 돼 있나 감옥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참 황당합니다. 조국 정경심 씨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참 황당합니다. 뭐냐면 일단 뭐 다른 혐의도 아니고 자녀 입시 비리 무슨 뭐 민주화 운동한 것도 아니고 자녀 입시 비리로 가짜 스펙 만들고 해준 걸로 작년 12월에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죠. 교도소에. 그런데 최근 6개월 동안 수감돼서 6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4번 꼴로 외부인을 접견을 했다. 거의 매일 외부인을 접견했다는 겁니다. 교도소가 있으면서 또 이 기간에 한 달 평균 165차례에 걸쳐서 외부와 서신을 주고받았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5번 이상 외부와 편지 같은 걸 주고받았다. 그 심지어 옥중 인터뷰까지 했죠. 그래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 내용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거기 보면은 조국의 접견 서신 현황 자료가 있는데 조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입수한 뒤에 이달 11일에 남부교도소로 이감이 됐는데 그때까지 외부인 접견을 총 144회 했다. 그러니까 6개월간 24회 거의 매일 외부인 접견을 했는데 가족, 지인 간 진행하는 일반 접견은 29회 뿐인데 또 29회 엄청나게 많은데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찾아가면은 이 장소 변경 접견, 특별 면회를 하죠. 그것도 19번이나 했고 변호인 접견은 무려 96번.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엄도를 못 내죠. 이 접견은 다른 수용자하고 동일하게 일반 접견은 10분, 장소 변경 접견 그러니까 특별 면회는 30분인데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그래서 변호인들이 가서 말동무도 대주고 밖의 상황을 알려주고 그런 하는 집사 뭐 변호사들이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서 별다른 뭐 변호 전략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났는데 무슨 변호 전략입니까? 그게 아니고 가서 같이 놀아주는 거죠. 놀아주고 외부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또 뭐 누군가에게서 받은 메시지 같은 거 전달해주고 그 메시지 조국 수용자 조국의 메시지를 받아서 밖으로 건네주고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자 영치금 있지 않습니까? 영치금 조국 아마 엄청나게 지금 영치금이 들어갔을 겁니다. 조국은
계속 이 책을 만들어서 팔면서 전국에 북콘서트 다니면서 책 엄청나게 팔았죠. 조민도 무슨 뭐 그 유튜브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이 뭐 슈퍼챗 이런 거 많이 했고, 가장 악건은 정경심이었죠. 자, 일단 정경심은 그때 신기록을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영치금 그걸 받은 그 기록이 역대 1위입니다. 우리나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재수들, 수영자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정경심입니다. 영치금 1위.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교도소에 있으면서 받은 영치금이 무려 2억 4,130만 원. 2억 3천만 원을 영치금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영치금 받은 건 세금도 안 되겠죠. 그럼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조국이 구속됐을 때 이 정경심이 영치금을 땡기는 그런 노하우를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는 그거를 조국 지지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SNS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참 이게 법무부 장관, 법대 교수를 지낸 사람의 부인이고 본인도 대학 교수를 한 사람인데, 이렇게 노하우를,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자기 지지층에게 전달을 합니다. 돈 땡기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돈은, 그러니까 책 같은 것은 이렇게 저렇게 보내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뭐 물품 같은 것도 이렇게 저렇게 보내면 된다고 거기에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돈을 보내시려면은, 우리에게 돈을 보내시려면은 반드시 영치 계좌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편환으로 바꿔서 송금을 해 주십시오. 현금을 그냥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편지 붙이듯이 붙이면은 그것은 다 반송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송되니까는. 우리에게 돈을 이제 영치금을 좀 보내주시되, 영치 계좌를 이용을 하거나 우편환으로 송금을 해 줬으면 됩니다. 노하우를 그대로 자기 구속됐을 때 2억 원 이상 땡긴 이 노하우를 조국에게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조국도 한 2년 동안 있으면은 지금 얼마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 주진우 의원이 조국의 영치금 입금 내역도 요구를 했지만은 법무부가 이 개인 사생활 비밀, 자유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뭐 어쩌고 하면서 제출이 어렵다.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아마 정경심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창당을 했죠. 창당을 해서 지금 12명의 뭐 그래도 국회의원을 꾸리고 있는 정당을 자기가 만들었고, 거기 또 그 지지자들이 또 일정 부분 있으니까는 아마 엄청난 영치금을 지금 땡겼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 이것은 뭐 별 의미 없는 이야기고 조국의 발언 취한 그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본격적으로 이화영, 김종 입막하라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발력이 가장 센 거는 이화영의 입입니다. 몇 차례 전에 들었다시피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상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을 옥중에서 폭로를 하면은 이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전부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죠. 뭐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대납했는데 내 쌍방울에서 뭐 레이사 입은 기억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없는 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화영은 그 전에 한번 이재명에게 송금을 한 사실을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철회하면서 무슨 뭐 배우자 백정아 씨가 법정에서 소동을 피우고 또 뭐 그 검찰청에서 연어 파티 이런 가짜 이야기를 막 하고 했었죠. 그걸 이제 그대로 지켜줘야지 이재명이 안전한데, 지금 이화영이 과거에 내 검찰에서 진술했던 게 사실이야 이래 버리면은 아무리 지금 근자에 앉았더라도 엄청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아직 재판 추후 지정 이야기 안 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다른 거 5개 재판 중에서 3개는 추후 지정해서 사실상 중단을 시켜놨지만은 이 대북 송금 사건은 7월 달에 공판 준비 기일에 있는데 그 법원은 아직 재판부는 입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화영이 폭로를 하게 되면은 그 재판부가 재판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폭로, 완전히 사건을 바꿔버리는 그 폭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하영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하영은 자기가 노골적으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나를 사면을 7월 17일 재헌절까지 해달라. 못을 박았습니다. 나 사면해라. 7월 17일까지. 안 그러면은 내가 다 불을 부를 거야. 그건 이제 그 뒤에 가로 열고 있겠죠. 자, 그러니 아마 이재명은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비상이 걸렸는데 사면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이하영이 하나는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그거는 사면을 해줄 수 있다고 쳐도 이재명, 김성태와 같이 공범으로 묶여 있는 재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7월에 시작이 되니까는 새로운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는 법적으로 사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하영은 당신들이 그거 언제 따져서 법 바꾸면 되잖아. 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법 다 바꾸잖아. 그럼 이것도 법 바꿔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더라도 사면을 시켜.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 일단 이재명의 측근들이 이재명하고 연결고리를 끊고 또 이하영 달래기도 하고 이런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 민주당 안에서 지금 연일 이하영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아예 부정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거를 심지어 사건 조작이라고 하고 북한에 돈 보낸 사실이 없다 이렇게 잡아떼고 본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죠. 박선원 그때 박선원 국정원 출신 한참 뭐 논란이 됐었죠. 그 탄핵 심리 과정에서 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이 대법원의 불법 송금 사실을 대법원이 다 인정을 했는데도 송금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다 송금된 것을 구체적인 내역까지 전부 다 판결문에 나와 있죠. 1심, 2심, 3심이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송금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일단 이게 불똥이 튀니까 그렇습니다. 왜 일단 이재명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종석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하영이 대법원에서 2025년 6월 5일 징역 7년 8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 유죄가 확정됐는데 지금 이종석 국정원 장관은 이 판결에 동의를 하는가 아니면 판결이 잘못됐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석이 당연히 법원 판결은 존중을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원책이 다시 그러면 대북 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하영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을 북한에 보냈다는 걸 김성태를 통해서 보냈다는 걸 알고 있었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석이 이하영이 송금한 사실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데 이 송원석이 이종석에게 이 문제를 모르느냐 하면은 국정원장도 관련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특히 이종석과 이하영이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종석이 국정원장 레진자로 돼서 인사청문회를 받고 이하영은 감옥에 있죠. 그런데 이하영과 이종석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물은 것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 이야기도 안 했느냐. 원래 이종석도 북한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북한 전문가죠. 무슨 자주파 해가지고 북한 평양에도 몇 번 갔다 오고 계속 그렇게 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이종석과 이하영이 가까운 사이인데 이하영이 대북 송금을 하는 그런 것을 서로 이야기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운가 하면은 이종석은 이하영과 같이 2019년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대북 관련해서. 그러면은 대북 송금을 둘이서 공동위원장인데 나중에 이제 이하영은 평화부지사로 갔죠. 그렇게 가까운 북한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하영이
이 돈을 김승태에게 부탁해서 보낸 사실을 본인에게 당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 취지로 송원석이 물어본 거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에게 말도 하지 못할 정도냐 그러면은 그게 불법이라는 것을 이하영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불법적인 거니까는 그 가까운 이중석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시 경기도지사까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불법적인 걸 알아서 말씀 안 드린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종석이 좀 당황을 해서 끌려가는 느낌이죠. 둘이 그렇게 친한데 이화영하고 그걸 몰랐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는 보다 못한 이제 이재명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박선원이 나선 겁니다. 박선원 문재인 때 국정원 간부를 시켜줬죠. 그 박선원이 이 민주당 의원이죠. 이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무슨 뭐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주면 안 된다. 이하영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에 송금된 적이 없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야기야. 송금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중국에서도 송금이 되고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필리핀에서 그때 리호남이라고 있었죠. 공작원.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 공작원 리호남이 와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쌍방울 쪽에 김성태한테 돈을 이제 받았다. 그런데 그때 한참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좌파에서 그때 좌파 매체가 주장을 했죠. 리호남이 북한 공작원인데 필리핀에 온 기록이 없다. 그런데 무슨 돈을 받아갔단 말이냐 이 이야기인데 그때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리호남은 공작원이고 자기 이름으로 리호남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온다. 그때 뭐 중국 그 여권도 뭐 7개인가 가지고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 철지난 이야기.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된 이야기. 리호남이 와서 돈을 받아갔다는 게 다 그 법원도 대법원까지 다 인정을 했는데 그걸 그 전에 그 좌파 매체가 한번 그 오보를 냈던 거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돈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박선원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은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을 직접 국회 정보위에서 지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이 방어를 하느라고 지금 나선 겁니다. 이뿐이 아니고 박균택 고검장 출신이죠.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균택이 지난번에 라디오에 나와서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고검장까지 지낸 사람이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이다. 아예 조작됐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거를 이하영. 그래서 진행자가 황당해서 아니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났음에도 조작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다. 조작했으면 검찰에서 조작했다는 이야기죠. 박균택은 검찰 고검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 친정인 검찰에서 다 사건을 조작했다. 후배 검사들을 전부 다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난 사건을 조작을 한 검사들로 몰아치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검찰청을 지금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그동안 있었던 자기 후배 검사들이 전부 다 사건 조작했다. 자, 이래서 지금 이하영을 달래게 하는 이런 사안이죠. 이하영은 억울하다 이겁니다.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아마 이하영의 입이 열리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니까 정권이 초반에 뿌리채 흔들려 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국회에서 이 자체를 사건 조작이야. 이하영은 억울해. 이하영은 그런 말 사실 본인이 한 적이 있죠. 자기가 대속을 하고 있다. 중진 의원들이 그 감옥에 찾아왔을 때 당신들도 누군가 당신 죄를 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선이 또 되고 한 거다 하면서 자기도 대속을 한다. 대속을 하고 있다. 대속은 기독교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없이 죄 많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게 이제 대속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이재명을 대신해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 대속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없다는 걸 하니까는
억울하다고 최근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했죠. 자기가 사면시켜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 맞아. 이하영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조작됐다. 이하영 사건이 조작됐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주장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짐작으로는 이 정도 되면은 이화영의 교도소에 누군가 정권 차원에서 밀사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달래고 다른 약속을 하는 밀사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하느냐면은 그 전에 이화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사실을 보고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게 그렇게 거기에 그대로 진술이 이어갔으면 이재명은 끝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못합니다. 그때 밀사로 나선 사람이 박찬대였죠. 박찬대가 그 이화영의 절친을 만나고 이화영 배우자와 전화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진술을 번복시키는데 박찬대가 앞장섰죠. 아마 지금 박찬대가 승승장구해서 무명이었던 박찬대가 승승장구해서 원내대표도 하고 지금 당대표에 출마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재명의 그 아킬레스건 같은 것을 진술을 번복을 시켜줬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아마 이 밀사가 아마 교도소로 갔을 수도 있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사람 그 김용 있죠. 김용도 지금 본인은 이재명을 위해서 감옥에서 대속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용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조국 사건도 죄송합니다. 김용 사건도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난 이하영 사건을 조작 수사라고 했죠. 이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게 조작 수사로 1심,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라. 정말 제가 속된 말로 하면은 정말 간이 배박해 나왔죠. 간이 배박해 나왔습니다. 대법원을 상대로 대법원이 그때 이재명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니까는 대법원장 그리고 그 10명의 대법관들을 전부 탄핵하겠다, 수사하겠다.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원을 향해서 아예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려줍니다. 이 사건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뭐 법리고 뭐고 그냥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게 집단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이게? 전용기를 비롯해서 이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장까지 서가지고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서 2심에서까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수감 중인 김용이 부당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하영도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부당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왜? 검찰이 나 수사 조작했기 때문에. 이하영은 대법원 확정 판결도 조작했다. 이거는 2심까지 확정 판결도 조작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라. 전용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의원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이렇게 억울하게 오크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고법에서의 판결을 제대로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하영과 조국이 사면에 군부를 떼더니 이제는 김용까지 풀어주려 한다고 이렇게 비판이 나왔는데 여기 추징금 갈등이 있다고 서정훈 변호사가 취재를 해서 한번 법대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뭐냐면은 김용이 이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까지. 그런데 이게 왜 추징금이 선고가 됐냐 하면은 자, 김용이 제일 처음에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바로 민주당 안의 이낙연 캠프에서 터뜨렸죠.
자,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걸 지금 사건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때 수사를 시작한 내용을 가지고. 그 수사한 내용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그때 김용이 다른 유동규한테만 돈을 받은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대장동 일당에게 그때 전체 2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돈이냐 하면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이제 이낙연하고 붙었죠. 그런데 이낙연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조직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그 전에 뭐 인허가를 많이 줬고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순차적으로 돈을 받다가 한 8억 원 받았을 때 이게 들통이 나버리죠. 그때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를 막 제기하고 하니까는 소톱됐는데 8억 원까지 받은 것이 들통이 나서 김용은 구속이 됩니다. 다른 자기 이제 뇌물도 있지만은. 근데 8억 중에서 뭐 배달 사고 난 것도 있고 해서 이 법원에서는 6억 7천 정도를 갔다고 보는 거죠. 그럼 추징금을 6억 7천을 때리고 벌금 7천만 원이니까는 그 7억을 김용이 물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김용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건데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건데 자기가 지금 징역 5년 사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억울한데 추징금하고 벌금하고 7억 원 이상을 자기가 또 내야 되니까 지금 아마 물밑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쪽에. 그러니까 이재명 신복들이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그거 간단하네. 무죄해, 무죄. 대법원에. 무죄하면은 이 추징금도 안 내도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은 또 사면을 해줘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논란이 있을 텐데 사면 걱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무죄 판결을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을 급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형사 피고인의 무죄를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반헌법적 행위다. 적극 중단돼야 한다. 한 언론의 논조입니다.